다가올 통일 시대, 과연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7개의 주제로 7명의 강연자와 함께 이 통일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는 시간, 통일 클래스. 오늘 그 5번째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분과 또 어떤 이야기로 통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5번째 통일 클래스에서 모셔볼 강연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에서 북한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동호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지 오래됐는데 오늘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따단. 야, 돈, 네, 돈가스. 돈. 머니. 머니입니다. 돈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돈 하면은 금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제일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자본주의, 돈. 자본주의. 네. 돈이라는 이야기를 좀 더 큰 한 차원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경제. 그렇습니다. 경제. 경제. 네. 그래서 그래요? 진짜 오늘 주식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예요. 예. 오늘 통일 클래스에서 이야기할 거는 통일과 경제를 연결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뒤에서도 그냥 친구들끼리 한 적이 있긴 한데 통일을 돈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눈길을 끄니까 굉장히 또 저희가 또 집중이 확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정말 그 돈과 통일이라 경제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 중에 혹시 돈이 있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통일과 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실제로 보면 통일과 관련돼서 지금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다양한 키워드,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들인데 그게 대부분 다 뭐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예?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역시 보시는 것처럼 경제입니다. 경제. 네,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은 이게 통일이 되면 과연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아닌 것인가 하면 역시 돈이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럼 통일하고 경제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넣어서 사람들이 인식에 대한 긍부정을 봤어요. 과연 이 통일과 경제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긍부정 결과를 본 건데 네. 흥미로운 거는 긍정하고 부정의 비율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보시는 정말요? 것처럼 네, 긍정의 비율이 43.6%, 부정의 비율이 43.6%로 정확하게 똑같아요. 우리 한국 민족은 반반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짬뽕 후라이드 반, 그러니까 이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이게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반대로 절반 정도는 아니다. 이거 뭔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내가 사는 것 자체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 그리고 통일 이 두 가지 단어를 넣었을 때 좀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는 좀 특이한 현상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부정적인 건 이제 통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돈이 많고 네. 북한은 약간 좀 경제적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니까 우리가 다 돈을 대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통일 혹은 뭔가 평화 체제가 옴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채택을 말씀드리면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단 성장이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난 성계. 현재 우리가 이 갈라진 반쪽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에 다가왔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 나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와 통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통일, 특히 경제와 관련된 통일 이야기는 너무 거대 담론으로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동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통일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통일을 만약에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라는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아, 수학 쪽.
통일을 한번 나눠보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전과 전환과 통합.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도 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통일이 되면 이거를 우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통일의 과제라고 하는 거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경제 체제가 다릅니다. 맞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뭔지는 아시죠? 돈이 있어도 비싸서 집을 못 사는 게 자본주의고 집을 아예 못 사는 게 사회주의 아닌가요? 아니면 굉장히 멋있는 애다니까요. 아니면 나의 돈은 내 것이고 이분의 돈이 본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고. 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돈의 주인이 없어요. 다 공동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네, 아주 엄밀하게 정의하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고. 예. 그러면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그럼 숟가락은 개인 소유일까요? 국가 소유일까요? 그거는 국가 소유예요. 근데 집안에 있는 국가 소유일 거야. 숟가락까지 국가 이게 소유야? 만약 전쟁이 나면 이걸 다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사용권을 그러면- 대여해줬다. 오케이, 그러면은 북한에서 옷은 개인 거예요? 국가 거예요? 어렵다. 국가가 이미 분배했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화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리폼하면요? 내 이름 쓰고. 배급된 걸 그냥 하는 거는 그래서 소유권이 네. 개인에게 있느냐 국가에게 있느냐는 거는 생산 수단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비품을 네. 개인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비재를 국가 소유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재, 예를 들어서 공장, 무슨 뭐 토지, 뭐 예. 기업,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소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됐으니까 체제를 하나로 합해야 되잖아요. 즉 전환.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은 뭐냐면은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라고 하는 두 개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통일을 인수분해하면 발전과 전환과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